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전시 체제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한 지 불과 8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25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자동차 업체에 인공호흡기를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둔한 서울 강남구청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교회 신자 70명이 전남 무안에 있는 만민교회에 다녀왔는데 이 교회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붕어빵 장수 부부가 예배를 받던 곳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여의도 봄꽃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차량 도로는 물론 보행로도 통제됩니다. 축제 취소가 아쉬운 시민들은 벚꽃길 대신 한강 시민공원으로 몰렸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아동 살해 음모를 꾸몄던 국립국무요원이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10년 가까이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 협박 혐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10만 명,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9일 10,000명을 기록하고 불과 8일 만에 10배 늘어난 겁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내렸습니다. 민간 기업에 부족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인파 속에서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에서 대형 축제가 열린 겁니다. 축제 참가자들이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되면서 루이지애나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duration will be. We do know that we are doing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respond to this crisis. And we need everyone, I implore everyone to do their part as well. 루이지애나주를 포함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9일 10,000명을 넘긴 지 불과 8일 만입니다. 확산세는 3주 후에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Depending on the data day to day, but now we're looking at about 21 days for a possible apex. 상황이 긴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기업의 물자 생산을 강제할 수 있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이지만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인공호흡기를 공급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내린 겁니다. I invoke the Defense Production Act to compel General Motors to accept, perform, and prioritize federal contracts for ventilators. 이런 가운데 매사추세츠주 등은 다른 주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폭증은 코로나19 검사가 대폭 확대된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안이한 대처 등으로 이미 진전된 전파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미국은 느긋했죠. 제대로 대비하지 않다가 폭탄을 맞은 셈입니다. 경제까지 멈춰섰습니다. 세계 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망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쏟아부어도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야 경기 침체도 멈출 수 있을 텐데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공장을 메운 임시작업대. 마스크 생산이 한창입니다. 한편엔 출하를 기다리는 마스크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원래 인쇄업체인 이곳은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린 뉴욕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본업을 잠시 접어뒀습니다. We started assembling them here on Wednesday, and by Saturday we're shipping our first 50,000 pieces out. 코로나19로 미국 경제도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700조 원 규모, 미국 한 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메가톤급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금융시장은 냉담했습니다. 사흘 연속 가파르게 올랐던 뉴욕 증시는 3, 4%대 급락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도 3에서 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가 될 거라고 예측한 가운데 신용평가사 피치도 올해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격은 고스란히 전 세계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It is now clear
that we have entered a recession as bad or worse than in 2009. IMF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억제하는 데 성공해야 내년 세계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금융사 알리안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전 세계 파산 기업이 지난해보다 25% 늘어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지금 영국은요, 배로 치면 선장도 갑판장도 배에서 내려야 할 형국이 됐습니다. 찰스 왕세자에 이어서 영국 정부 수장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를 진두지휘할 보건부 장관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주택가. 현관에서 나온 주민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기 시작합니다. 런던 아이 등 주요 명소에도 의료진 응원을 위한 푸른색 조명이 켜집니다. 같은 시각 총리 관저에서도 보리스 존슨 총리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의료진에게 박수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사에 동참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e in no doubt that I can continue, thanks to the wizardry of modern technology, to communicate with all my top team to lead the national fight back against. 국가 정상 가운데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 출산 예정인 존슨 총리의 약혼녀 캐리 시먼즈는 총리 관저에 머물고 있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선 감염 환자 수가 급증하자 전 시장이 임시병원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This is not a military hospital. This is a proper hospital that's being built with 4,000 beds. 이런 가운데 영국 버밍엄 국제공항에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날 걸 대비해 임시 영안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사이 1,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동 제한령으로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는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만 남았고 이 노숙자들이 감염될까 또 병을 옮길까 봉사자들이 나서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체스코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 홀로서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거리. 봉사자들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의 체온을 잽니다.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지만 집이 없는 노숙인들은 고스란히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이탈리아 내부에선 노숙인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Noi ci siamo e gli diamo da mangiare, gli controlliamo la temperatura, gli portiamo gli abiti, kit igienici, quello che serve per sopravvivere.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사이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0,000명에 육박하고 확진자도 86,000여 명으로 늘어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Sicuramente l'entità dei soggetti infetti è superiore a quello che ufficialmente viene col bollettino serale dichiarato, perché ci sono pazienti. 북부 지역에선 의료 장비와 의료진 부족으로 러시아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За 3 недели умерло 20 человек, и он циркулирует вирус. Мы помогаем справиться с этим.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해 특별 기도를 주례했습니다. Fitte tenebre si sono addensate sulle nostre piazze. 교황은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을 배경으로 15분간 기도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일본 보겠습니다. 올림픽을 연기하기로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도쿄에서만 어제 오늘 새 확진자가 100명 늘었습니다. 총 확진자는 크루즈선까지 포함해서 2,300명을 넘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공원. 공원 관계자들이 이용객들의 출입을 막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벚꽃나들이를 통제하고 나선 겁니다. びっくりです。なんか何が起こってるのかが分かってなくて。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120명 넘게 늘면서 전체 확진자 수는 크루즈선을 포함해 2,3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도쿄도는 어제 40명, 오늘은 6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결국 도쿄도를 포함해 인근 지바현 등 4개 현의 시민 4천만 명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感染者の爆発的な増加、いわゆるオーバーシュートと呼ばれてますが、これを防ぐためには、この週末でございますが、控えていただくように。 이에 따라 일부 백화점과 상점 등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의 벚꽃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외출 자제가 권고된 상황에서 정작 총리 부인이 벚꽃놀이를 즐겼다는 지적입니다. 総理は国民に花見自粛の要請ができますか？東京都が自粛を求めている公園でのではありません。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국난으로 규정한 아베 총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국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46명 더 나왔습니다.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83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모두 4,811명인데요.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4,523명을 코로나 국내 발병 68일 만에 처음으로 추월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구 정신병원에서 확진자가 하루 새 12명 더 나오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로 병원에 나섭니다. 보행기를 잡고 겨우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제2미주병원 코로나19 확진자들입니다. 이 정신병원에서만 하루 새 1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현재까지 7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아직도 지역별로 또 하루하루의 통계별로 보게 되면 산발적인 집단 감염, 전파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감염들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해외 입국자 감염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신규 확진자 581명 가운데 37% 이상이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을 놓고 전국 교육감 회의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 의료계 모두 개학은 시기상조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제주 여행을 다녀오고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가 있었죠. 강남구청장이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들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감싼 건데 구청장이 모녀의 변호사냐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황가람 기자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들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나섰습니다. 유학생 딸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 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정 구청장은 모녀를 둘러싼 제주도의 역학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이 입국한 날짜는 지난 15일이라며 강남구에서 유학생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한 날은 그보다 한참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기간 중 딸에게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들렀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머니가 위경련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김에 코막힘 증세를 치료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정 구청장은 이들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며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도 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구청장께서 그거에 대한 비유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유입되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에서 계속 감염병에 대한 무서움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구청장님이 이제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하신 거는 좀... 인터넷상에선 구청장인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는 비난과 마녀 사냥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구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이들 모녀는 제주도 여행만 다녀온 게 아닙니다. 지난 15일 딸이 미국에서 입국한 뒤 마트, 미용실을 비롯해 서울, 강남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유학생이 유독 많은 지역이죠. 캐리어만 봐도 불안하다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선 유학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 이후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중 6분의 1이 강남 거주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밤에 다녀봐도 캐리어 끌고 부모님하고 다니는 분들 보이는데 아마 입국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도 다니고 마트도 다니더라고요. 그 상태로. 가정에서 좀 한 15일간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게 지금 문제죠.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도 지난 15일 입국한 뒤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더 문제는 해외 유입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146명 가운데 41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30% 가까운 수치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한국행 비행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발열 체크하는 거 부족 하나 갖고 다 막을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빠지겠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역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세상사와 상관없이 봄꽃은 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여의도 봄꽃 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시민들은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는지 박정석 기자가 이 봄꽃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벚꽃길 초입에는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주말, 실제로 방문객이 얼마나 줄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520만 명이 다녀간 여의도 봄꽃 축제가 올해는 취소되면서 주말 벚꽃길은 한산합니다. 사실 저희도 매년 오는 거라서 많이 아쉽긴 한데 상황인 만큼 올해만큼은 조금 참고. 곳곳에서 사진도 찍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로 멀찍이 떨어져 걷습니다. 나오는 게 좀 꺼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바람을 좀 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벚꽃 명소인 석촌호수는 아예 오늘부터 출입로를 막았습니다. 현재 산책로에 계신 분들은 즉시 석촌호수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통제되는 벚꽃길 대신 탁 트인 공원으로 몰렸습니다. 곳곳에 돗자리를 펴놓고 다닥다닥 붙어 앉거나 마스크를 벗고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랬고요. 이렇게 많아도 되나 좀 싶기도 하고, 먹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그러니까 일어나고 이제 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끼리는 괜찮지만은 그런 것도 조금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만이라도. 배달을 해주니까 저렇게 먹는 거잖아요. 공원 앞 편의점과 노점상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꼭 쓰고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를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명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아 환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생겼습니다. 잠적한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랑 겹치면서 회복할 수 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문자만 남겼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과 의원 출입문이 굳게 잠겼고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3주간 휴업한다는 안내글이 붙었습니다.
지난 24일 치과 원장은 환자들에게 갑자기 휴업을 통보했습니다. 은행과 카드 대출에 집까지 팔아도 해결할 수 없었다. 병원 모든 시설이 압류됐다며 사실상 폐업을 알리는 문자를 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일부 환자는 1,000만 원 가까운 진료비를 먼저 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 170여 명은 단체 SNS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교정 중이고 임플란트는 하나도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발치한 뒤 다음 치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향후 진료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황당해합니다. 임플란트 한다고 발치만 한 상황에서 폐업하게 되었어요. 다른 치과에 가서도 견적을 봐도 4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해당 치과는 환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건물 관계자는 이전부터 치과 이름과 주소가 바뀌고 세금 납부에 문제가 있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치과 측은 새로운 병원으로 이전 개원을 준비 중이라며 환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 중이라고 채널A 취재진에게 해명했지만 환자들은 후속 조치에 대한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들은 치과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성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사건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혐의는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통한 것만이 아니죠. 아동을 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조주빈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던 공범 사회복무요원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살해하려던 아이의 어머니를 10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협박해 온 겁니다. 비뚤어진 성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겠죠. 게다가 상습 협박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청 사회복무요원이던 강모 씨는 지난해 조주빈과 함께 아동 살해를 계획합니다. 범행 대상은 강 씨가 10년 가까이 스토킹해온 30대 여성의 딸이었습니다. 강 씨는 중학교 때부터 여성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3년엔 소년 보호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집을 알아내 협박 문구를 붙여놓는가 하면 청부 살인을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2018년 상습 협박 혐의로 구속돼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심신미약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낸 7건의 반성문과 탄원서에서 강 씨는 어릴 때부터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달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주제에 몰두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자기만의 세계라는 게 있는 느낌이라서 대화도 전혀 안 통했고 친구를 있냐 이러니까 친구도 없다고. 강 씨는 박사방의 운영진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방식을 비판력 없이 그냥 답습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으니까.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촬영과 유포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강 씨를 상대로 조주빈 일당이 또 다른 범행에 연루됐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악마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자신을 경찰대 출신이라고 사칭하면서 수시로 수사기관과 정부를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오갔던 대화 내용입니다. 조주빈이 코트를 입은 사진을 올리자 본인이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경찰서 복도 아니냐는 다른 참여자의 질문에 대화방은 술렁이고 조주빈은 경찰대 학생이 맞다고 답합니다.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경찰대 학생이라고 사칭한 겁니다. 대화방 여러 곳에서 조주빈은 더욱 대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수사기관과 정부를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절대 수사기관에 잡힐 일이 없다고 장담도 합니다. 내가 있는 국가는 수사가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정부가 돈을 주면 박사방 운영을 멈춘다고도 썼습니다. 한때 박사방 참여자였던 김모 씨는 조주빈이 범죄를 미화하고 자아도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나를 잡으려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야 한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무능한 경찰들아. 이런 식으로 자기 과실을. 다른 대화방 운영자가 붙잡히자 조주빈은 텔레그램 단 하나의 별이라고도 자신을 추켜 세웠습니다.
권위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조롱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를 지지자들에게 인정받고 정당화해왔다고 분석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그런데 박사방 사건은 다른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JTBC 손석희 사장 사기 사건을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걸 두고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취재진 앞에서 느닷없이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언급하며 사기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남긴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주빈 사건을 송치하면서 사기 피해자 3명 가운데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피해 부분만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피해를 인정한 3사람 모두 조주빈에게 1,000만 원 이상 뜯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 사건만 송치된 겁니다. 일각에선 사건이 번지는데 부담을 느껴 수사를 축소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수사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했고 수사기관이 협의해서 분리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협을 받고도 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손 사장은 어제 자사 기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손 사장은 조주빈과 김 씨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생각해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손 사장이 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이번 총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일일이 손으로 표를 집계하게 생겼습니다. 신생 정당이 난립하다 보니 투표용지만 48.1cm로 예상이 되는데 길어도 너무 깁니다.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고 의석 경쟁만 남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최수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모두 35곳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20대 총선 158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312명입니다. 한 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수의 제한을 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 한석을 노린 신생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는 48.1c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소한 당명이 가득한 긴 투표용지를 받게 된 유권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원판에다가 다트 선수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정의당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정의당인가요? 미래로 시작하는 게 3개가 있고 네,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아는 당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정당 투표용지는 기호 1번이 아닌 3번부터 시작돼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안 내고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당 투표용지에서 기호 1, 2번이 모두 빠진 겁니다. 왜 1, 2번은 왜 없앤 거예요? 투표용지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을 진짜 유권자를 아주 봉으로 알고 이게 4+1의 하나의 부산물이야. 이거는 21대가 딱 가고 나면 이거는 즉시 폐기해야 될 그런. 개표기에 넣을 수 있는 투표용지의 길이를 초과해 개표 작업은 손으로 해야 합니다. 개표기가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수개표로 개표 결과는 다음 날 오전이 돼야 윤곽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 날 투표소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 있죠. 4월 15일까지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번 투표는 어쩌나 걱정되실 겁니다. 마스크에다 비닐 장갑까지 끼자 일단 중앙선관위가 대책을 짜내긴 했는데요. 성시훈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투표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투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선관위는 투표 동료 캠페인과 함께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총선 때보다 투표장에 가져가야 할 게 더 있습니다. 기존엔 이렇게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됐지만 이번엔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합니다. 면 마스크도 무방한데요. 또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위생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열이 나는지 검사합니다. 정상 체온이라면 손 소독제를 바른 뒤 투표소에서 제공되는 비닐 장갑을 끼워야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각 투표소마다 설치된 임시 기표소로 가서 투표해야 합니다. 또 투표소 입구와 내부에선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을 서야 합니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전날 투표소를 소독하고 선거 당일에도 주기적으로 내부를 소독할 방침입니다. 유권자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제안을 하신 거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닐장갑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시간대별로라도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좀 사람들이 그런 거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종전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 정의당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네. 자,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도 나오는데 이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것에 찬성한 걸 후회한다죠. 네,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한 것이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힘이 없으니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타협했다는 얘기가 선거법 개정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장관 임명에 찬성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조 전 장관이 정의당 쪽하고는 인연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아니라 정의당 후보인 노회찬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정연에게 한 석을 더해주는 게 이 동작과 대한민국을 바꿀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노회찬을 선택하시는 게 동작을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 선거운동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좀 정의당의 지금 얘기가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의당이 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까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정의당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열린민주당과 같은 9%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4-5석 정도 받게 되는 건데요. 그토록 원하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석수에서 달라지는 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거라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조사한 걸 보면은 이제 와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이 진보 진영 안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거든요. 좀 비판적인 쪽도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열린민주당하고 차별화를 좀 깨야겠다 정의당은 그런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로고송 전쟁. 사실 선거운동 하면은 로고송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필수 아이템 로고송이 등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먼저 야심작을 내놨는데요. 우리 국민에게 아주 익숙한 노래입니다. 저위에 불타는 미래통합당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사람들 기호이만 미래통합당. 독도는 우리 땅을 대사했군요. 근데 이 묵직한 남성 목소리가 황교안 대표 음성 맞습니까? 네, 당대표가 직접 부른 게 이례적입니다.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은 조만간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해서 SNS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아직 공식 로고송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국민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의 선거송 샘플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함께 힘을 하나로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믿어요. 기호 1번 김민주 힘을 더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 밖에도 국민 트로트로 자리 잡고 있는 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20, 30대를 겨냥해 아이돌 이츠의 달라달라 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떤 선거 유세를 할지 코로나19 속에 그건 더 궁금합니다.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00만 명에 100만 원씩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 협의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금액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주자. 또 통합당은 선거 때 돈 푸는 버릇을 못 고쳤다며 어려운 업종만 가려서 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74만 원인 가구가 해당되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1,000만 가구에 약 10조 원 안팎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액수를 줄이더라도 중산층까지 지급 대상을 넓혀 국민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당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돈 퍼주기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나 영세상인 등 필요한 곳부터 지원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현금 지원은 오로지 선거에만 매몰된 습관적 행태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이거는 나라의 빚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는 아주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좀 많이 도와주고. 돈을 더 번다는 이유로 안 준다? 그럼 되게 소외받는 거죠. 그것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다음 주 초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원 금액과 대상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여자 배구 선수 디우프를 아시는지요? 한국에서 한창 코로나가 확산될 때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시즌이 종료되자 구단의 만류에도 쿨하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고국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출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득점 1위로 여자 배구 코트를 평정한 디우프. 인삼공사의 복덩이 인복이라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끝까지 남아 의리를 지켰고 시즌 종료 후 구단의 만류에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고국 이탈리아행을 결정했습니다. 배웅 나온 동료들은 감사의 선물도 건넸습니다. Are the capsule with inside a high percentage of ginseng, and also the cosmetics. Because I'm getting old, so I really need both. 디우프는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며 다음 시즌을 기약했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프로축구도 프로야구처럼 자체 청백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또 선수들은 이런 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무관중으로 열리지만 자체 중계로 소통하며 팬들의 축구 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코로나가 대수냐는 듯 장난스럽게 마이크를 만진 뒤 공교롭게도 NBA 1호 확진 판정을 받아 팬들의 질타를 받았던 유타의 고베르가 완치됐습니다. 팀 동료들도 자가격리가 해제됐지만 NBA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봄 햇살은 좋았지만 바람이 다소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금세 또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봄 햇살이 좋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날이 다시 건조해지면서 서울 등 중부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오전 한때 동해안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철원이 영하 3도로 내륙 곳곳은 영하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5도, 광주 16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갈수록 날은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주범이 저와 이름이 비슷해서였는데요. 많은 기사들의 오타로 실제 제 이름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름보다 더 곤혹스러웠던 건 그 수법이었죠.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꼬여내서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26만 개 아이디 뒤에 숨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여성의 비명과 절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굴레를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자들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엔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방도 생겨났습니다. 언제까지 분노만 해야 될까요?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관련 불법 영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평균 징역 5년 10개월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처벌하는 신용만 하면서 악마의 놀이터를 양산한 건 아닌지 20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